조지아 주의회는 지금 선거구 개편과 관련해 특별회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은 귀네 카운티 행정위원회 커미셔너 인원수를 확대하는 것과 귀네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이 제출한 SB5EX 법안은 귀네 카운티 교육청 교육위원들과 교육감을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비당파성을 기반으로 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교육에서 분리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딕슨 의원이 함께 제출한 SB6EX 법안은 귀네 커미셔너 인원수를 현재 4명에서 5명이 추가된 9명으로 하자는 것이며 커미셔너 의장은 투표권에 있어 동일수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클린트 딕슨 상원의원은 지금 귀네 카운티 주민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소수의 커미셔너들이 카운티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커미셔너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폭넓은 문제를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귀네 카운티 커미셔너와 교육감 그리고 셰리프와 검사장 등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부스터샷 대상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달라고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요청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부스터샷 효력이 1년간 유지될 것이라며 매년 접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지난 9월 승인됐습니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8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와 고위험군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화이자는 지난 9일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18세 이상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백신 부스터샷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부스터샷에 대한 3상 실험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16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자사의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했는데 항체 형성 효과가 2차 접종보다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도 95%로 집계됐습니다. 엘버튼 블라 화이자 CEO는 지난 9일 워싱턴 DC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온라인 대담에서 화이자의 추가 백신 효력이 1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접종해야 될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만약 FDA가 화이자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승인 권고를 결정하게 된다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종 승인 후 미국에서는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성인 모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은 10일 도라빌 본점에서 예금 실적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지점은 도라빌 본점과 수완이점, 그리고 잔스크릭점과 슈가라프점 등 모두 4곳입니다. 시상식에 앞서 김화생 행장은 지난 9월 30일까지 은행 총 예금액이 21억 2,1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뉴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릴리스를 않고, 그러니까 9월 30일자는 전부 다 릴리스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금이 2 billion 121 million, 2 billion 121 million 달러입니다. 21억 2,100만 불이죠. 특별히 이번에 수상한 도라빌 본점은 2억 5,400만 달러, 스와니 지점은 1억 5,400만 달러, 잔스크릭점이 1억 5천만 달러, 슈가로프점은 1억 1,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4개의 지점이 은행 전체 예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나경 회장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점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오늘과 같은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금이 있어야지 우리가 론을 하니까요. 은행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죠.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존 오소프 연방상원의원은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오소프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오소프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미군과 한국군을 시찰했으며 사성장군 폴 라카메라 대장과 1시간 넘게 만나 동북아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한국 캠프 험브리스에 주둔하고 있는 조지아 주둔 군인들과 원탁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58만 553명, 누적 사망자는 77만 8,89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2,62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74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7만 1,271명, 누적 사망자는 25,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4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717명, 누적 사망자는 1,393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6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6,060명, 누적 사망자는 1,65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테네시 한인회 연합회와 한인회장단은 지난 9일 내시빌 테네시 주청사를 방문해 빌리 주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인회장단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와 한인의 선거 참여 증대 등 여러 한인사회의 현안들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문화 행사를 통해 상호이의 증진과 한국 기업이 테네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빌리 주지사는 한국과 한인사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으며 지난 웨이벌리시 홍수와 관련해 2만 달러의 성금을 연합회가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테네시주의 20대 남성이 교회에 총을 들고 난입해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나야말로 신이다라고 외치며 모든 교회와 학교를 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본 교회의 목사가 남성의 뒤로 다가가 맨손으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공개된 교회 CCTV 영상에 따르면 목사가 남성을 덮치자 신자들이 함께 이 남성의 양팔을 강하게 눌렀고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총으로 위협한 남성은 가중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페루의 한 가정에서 시베리안 허스키종 강아지로 알고 키우던 생후 8개월 된 룬룬이 야생 여우로 밝혀졌습니다. 룬룬은 천둥과 번개에 놀라 집을 나간 후 동네 닭과 거위, 기니피그 등을 잡아먹으며 이웃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아지가 아닌 남미에 서식하는 안데스 여우로 드러났습니다. 페루 야생동물 보호당국은 룬룬을 생포했으며 동물원으로 보내진 룬룬은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은 후 야생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페루에서는 만연한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